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도권 지역 최근에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꿈틀대는 데는 뭔가 원인이 있겠죠. 첫 번째, 바로 교통호재, 대표적으로 이제 GTX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시행하겠다고 하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되게 되면 일단 주택 공급이 저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주택자라든가 좀 그러면서 이제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 자 앞으로 이제 그 서울 핵심 지역 그리고 또 인기 단지에 청약을 많이 넣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청약 가점이 좀 어정쩡하신 분이나 좀 청약 가점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두려움을 느끼시고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청약을 좀 넣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청약 시장의 경쟁률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일단은 지금 수도권 지역, 자 외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분양권 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그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아파트 갭 투자 또는 이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재개발 또는 이제 재건축 단지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남양주라든가 좀 인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재건축 단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시장들의 문의가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불어나기보다는 또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는 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교통호재가 나오고 또 이제 청약 과열 이상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그 관심 있는 지역들 특히 외곽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외곽 지역 굉장히 호가가 많이 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 호재도 중요하고 개발계획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진입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 지역 내에서 분명히 투자하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꼭 분위기가 무르익어야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정말 제대로 투자 수익률을 내시는 분들이 좀 드물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고요. 수도권과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서울에 최근에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이제 최근에 이제 5년 미만 그리고 좀 더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10년 미만 아파트까지도 굉장히 신고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건축 아파트 좀 죽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이제 분상제 자 특히나 이제 기재부와 그 국토부의 뭐 마찰음으로 인해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이제 될까? 또는 이제 그 지역이 이제 확대 지정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도 호가가 1억에서 2억은 떴다라는 거예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시장도 보게 되면 지방과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서울과 경기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양극화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거나 또는 안 좋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부동산 하나, 주택 하나를 놓고 보면 지방보다는 이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주요 지역 자 이런 지역이 그래도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매매 가격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건데요. 일단 전국 상황은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그렇지만 수도권 상황은 플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의 상황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은 같이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서울이 움직이면 수도권도 많이 움직이는데 일단은 지방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 마이너스지만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인데요. 서울이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수도권도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보다는 이제 수도권 특히나 이제 서울에 대한 그 애착심 그리고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게 된 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철도 노선이 있겠는데요. 일단 철도 노선 중에서도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GTX 수도권 강역 급행철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서울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최근에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던 이런 외곽 지역에서 미분양 물량이 좀 해소가 되고 있고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 그 뭔가 이상기류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GTX B 노선 때문에 송도와 마석, 그래서 이제 인천광역시 송도, 신도시라든가 또는 그 우리가 남양주시 주변으로 해서 지금 뭔가 그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또는 이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남양주시의 아파트라든가 재개발 지역, 또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아파트 갭 투자 물건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있고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국토부와 기재부가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좀 상반된 입장을 놓고 있는데요. 자, 시장에서 뭔가 그 강력히 시행할 것 같은 국토부의 입장, 자, 그걸로 인해서 재건축 단지가 조금 그 가격이 꺾였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재부의 입김도 좀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면은 많이 이렇게 이 뉘앙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호가가 지금 1억에서 2억 사이는 뛰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호가와 실거래가는 틀리지만 일단 분위기에 따라서 호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호가가 지금 올라간 상태가 바로 자, 서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분양가 상한제가 또 시행이 되게 되면 이제 확대되는 그 범위와 지역을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확실히 뚜렷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서울의 주요 지역에 대한 그 청약가점 상승이 분명히 그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청약가점이 좀 어정쩡하신 분들, 좀 낮으신 분들이 그 분양가 상한제가 되게 되면 아파트 공급받을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라는 그 심리가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청약시장 최근에 한 그 아파트 단지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GTX 노선뿐만이 아니라 신안산선이 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라인 쪽으로 또 주택가격이 호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8호선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가 이제 별내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내년 5월에 착공 완료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GTX와 더불어서 이 남양주 일대 지금 이 8호선 그 완공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 플러스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교통 호재로 인해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꿈틀대고 있는데, 일단 분양시장까지 가열이 되고 있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 분양권 시장, 그리고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또는 그 분양권 그 시장을 지금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도요, 그 분양권 좀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전매가 앞으로 조금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거나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뭔가 그 시장의 움직임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불법 전매 같은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한번 교통 호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남양주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일대가. 그래서 남양주시에 그 GTX 노선과,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4호선 진접선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당고개역에서 진접까지 이어지고, 또 이제 그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GTX B 노선, 그래서 22년 착공이 되고 완공은 25년 하반기에 하겠다라고 하지만, 요거는 좀 시간적으로 좀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 이 아래쪽에서 이제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별내신도시까지 들어가는 그 별내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호선이 연장되는 것인데, 일단 이쪽 지역에 지금 아파트 좀 투자할 물건이 있나, 또는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해지고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 좀 조용해지고 있고, 좀 뭔가 이쪽 지역에서도 굉장히 거래가 조금 침체되고 안 좋았던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교통, 특히나 이 GTX B 노선으로 인해서 뭔가 지역이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돈이 많아서 이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은 갖고 있는데 좀 소액으로 갖고 계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에다가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시기에는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최근에 좀 상승을 해서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교통편이 대거로 들어가는 남양주시 일대 분명히 지역적 가치가 상승을 하는 건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22년 그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 GTX B 노선, 예,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린 그 공사기 때문에, 자,
자, 부동산 흐름이 지금처럼 분위기가 좋았다가 또 분위기가 꺼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에 그런 관심들이 많더라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GTX B 노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국제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청라도 있고 송도도 있는데, 자, 송도 일대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현재 송도 같은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뷰도 잘 나오고 정말 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까지 접근하는데 조금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거주 요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좀 그 외면하는 면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쪽 지역에 GTX B 노선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송도 같은 경우에는 또 단점이 하나 있죠. 간척 사업을 했는데 일단 일반 분양,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많고, 또 주변 같은 인천의 그 지역에서도 공급이 많다라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 송도가 굉장히 그 미분양도 있었고, 또 이제 거래도 굉장히 침체가 되고,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뭐 상승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좀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GTX 노선으로 인해서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송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이제 아파트 이 붉은색들, 그래서 이제 분양 예정 중인 아파트 단지도 많고, 일단 분양이 최근에 완료된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뭔가 수도권 외곽 지역, 송도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이제 좀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뭔가 반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송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109, 이쪽이 209, 그리고 이쪽이 이제 309, 409, 509, 자, 609, 709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109, 209 아파트가 좀 오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학원가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쪽 주변이 그래도 조금 지금 학원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209의 신송중학교, 그리고 409의 해성중학교, 전국 100대 중학교로 선정될 만큼 좀 학군이 우수한 그 중학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고등학교 학군보다는 중학교 학군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좀 우수한 중학교가 있다라는 거, 이 지역에 뭔가 그 교육적 프리미엄을 한층 더해줄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송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또 거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이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GTX B 노선, 그래서 이제 이쪽 인천대학교 주변으로 이제 역사가 들어오게 될 텐데, 자, 이로 인해서 일단 송도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도 그 더샵 센트럴파크 3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위치가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도 센트럴파크 바로 인접하고 있는 요 센트럴파크 3차 아파트, 80제곱미터, 그러니까 80타입 70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1순위 경쟁률이 1024대 1. 자, 굉장하죠? 1024대 1이 나온 아파트 단지가 바로 요 단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단지에 굉장히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데, 뭔가 청약, 과연이 지금 뭔가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단지에 그 대표적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GTX 영향과, 그리고 또 이제 주변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관심을 일으켰을 텐데, 일단 GTX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률, 자, 앞으로 이제 계약률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지역의 이 송도 내에서 다른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적인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파트 지금 현재도 앞으로, 자, 분양권 이거를 플러스 P를 주고 사고 파는 행위가 많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변의 아파트 가격 흐름을 좀 살펴보시고, 플러스 P, 그러니까 P가 적정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하시되, 일단은 이 송도 센트럴파크 뷰가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P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 아파트가 조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다음 주변 아파트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송도동에 더샵 프라임 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24대 1이 나온 아파트, 자, 이쪽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최고 84 A타입이 286대 1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송도동 더 프라임 뷰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7C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70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잭 니클라우스 그 골프장이 있는데 이쪽 뷰를 바라보는 그 아파트 같은 단지 내에서도 이쪽 뷰를 보는 아파트 단지와 이 반대쪽을 보는 아파트의 가격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하시고, 자, 분양권을 매입하더라도 좀 경관, 앞으로 이제 경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송도 지역의 아파트를 보게 되면 이 어느 쪽의 그 방향을 바라보냐, 그러니까 이 경관, 뷰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붙어 있는 곳이 자 송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분양권을 투자하고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자 첫 번째로 이제 뷰를 조금 많이 생각하셔서 프리미엄이 적당한지 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최근에 경쟁률이 이 GTX 노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는 지역이 남양주와 송도. 자, 경기도 송도나 남양주 외에도 굉장히 과열 현상은 있지만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송도와 좀 남양주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분양권을 매입을 하시던, 또는 이제 뭐 주택 주변에 이제 재고주택을 매입할 때 분위기에 의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간 측면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자 분위기라는 거는 뜰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라앉았을 때 최근에 이제 송도의 109라든가 209 또는 509나 709의 아파트를 여러분들께서 가격적인 흐름을 체크해 보시고 내가 적정한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인지, 또는 그 좀 내가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인지 판단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기 좋은 송도지만 일단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을 때, 좀 분위기가 떴을 때는 좀 비싸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천 송도가 있는 그 연수구죠. 자, 연수구 일대의 아파트 그 입주량을 최근 3년간을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수가 26,642가구인데요. 자, 수요, 적정 수요, 이쪽에 일반적으로 들어온 적정 수요는 9,471세대입니다. 그러면 연수구에 지금 뭔가 이 교통 호재로 인해서 가격적으로 뭔가 그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소액으로 아파트 갭 투자도 가능해요, 이 지역이. 그렇지만 이제 갭 투자를 해서 재미를 못 보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송도인데요. 일단은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근데 적정 수요량은 굉장히 지금 그에 비해서 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분위기, 호재에 의해서 뭔가 그 거래도 일어나고 있는 듯 하고요. 가격도 그로 인해서 좀 올라갔는데, 잘못하면 여러분들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신 다음에 덤볐으면 좋겠습니다. 살 것 같으면 미리미리 사셨던가, 또는 지금보다는 조금 분위기를 한층 더 지켜보신 후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기존의 송도의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 실거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2012년도부터 2019년도 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붉은색은 전세가고요. 자, 파란색은 매매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2차 시세를 보게 되면 일단 이쪽도 공원을 볼 수 있는 그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42평대 아파트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2012년대 흐름이나 지금 2019년도의 흐름이나 가격적인 변화가 없었던 게 바로 송도입니다. 자, 주택 거래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세입니다. 자, 35평형 아파트. 그래서 이제 2016년도, 16년도부터 지금 2019년도의 흐름인데요. 뭔가 가격적으로 좀 상승은 했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많이 했다라는 거,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신축, 송도 내에서도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가격적인 변화는 약간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조금 상승이 돼서 거래가 되더라. 자, 이런 점들을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송도 내에서도 구축이냐, 그러니까 준식축이 조금 10년이 넘어간 아파트냐, 아니면 최근 5년 이내 아파트냐에 따라서 가격적인 흐름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 송도 아이파크죠, 41평형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아
높았지만 지금 2019년도 7월 달입니다. 지금 실거래가 되는 아파트의 가격은 좀 우하향하더라. 자, 요게 이제 송도 아파트의 지금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차 정도가 넘어가는 아파트는 송도에서 흐름이 좀 안 좋더라. 그렇지만 이제 송도 신축 5년 이내 아파트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흐름이 좀 받쳐는 주고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조금 이 같은 지역인데도 흐름을 좀 달리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잘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송도 아메리칸 타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아이파크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아직 뭐 올랐다 떨어졌다 아니면은 또 횡보하고 있다, 요걸 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축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도 내에서도 일단은 신축 5년 이내가 좀 강세더라. 그래서 이제 송도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꾸 신축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나 송도가 좋아. 그렇지만 이제 송도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송도의 아파트, 앞으로도 공급 신축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GTX구 뭐구 간에 일단 교통 호재를 떠나서 자꾸만 이 송도 지역 내에서도 신축으로 좀 갈아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시세를 보게 되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신축이다 보니까 아직 올랐다 또는 횡보하고 있다, 떨어졌다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10년이 넘어간 송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격적으로 횡보를 했거나 지난 10년간 또는 이제 하락한 아파트 단지들이 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시고 또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송도에다가는 진짜 아파트 투자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GTX 영향으로 인해서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분양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소액으로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 한번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살펴보게 되면 송도만한 도시가 없어요. 뭐 교육적인 것도 그렇고요, 개발 계획도 그렇고요, 또 이제 아파트도 이제 신축이면서 브랜드 아파트인 것들. 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갖췄지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분위기가 갑자기 조금 떴는지, 그로 인해서 좀 호가가 뜨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교통호재라 그랬잖아요. 교통호재라는 게 뭐 단기간 내에 완성이 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부딪혀 있는지. 제가 봤을 땐 GTX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경제 흐름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분위기도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거래가 또 잘 되고 안 되고 상황이 발생이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냉철하게 냉소적으로 조금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소액이지만요, 일단 소액에서도 가격이 좀 뜨면은, 자, 내가 먹는 수익률이라는 게 조금 한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적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아파트 단지들, 지금 또는 남양주시의 일대의 교통 호재, 그리고 이제 관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관리를 해드리는 분들도 많고 조언을 해드리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분위기가 급상승했을 때에는 조금 위험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같은 지역 내에서도 물건 선택도 되게 중요하고 진입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무르익었더라도 앞으로의 아파트 평형이라든가 또는 이제 타입, 그리고 아파트의 위치,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느냐, 또는 이제 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투자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성패가 굉장히 좌우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GTX 영향, 그리고 또 이제 분상제로 인한 청약 과열 현상 때문에 수도권 외곽 지역에 소액 투자가 지금 선행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분양권 시장도 굉장히 들썩인 것 같은데요. 자, 분양권 하면 이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분양권도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불법 전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전매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분위기라는 거는 반짝 올라갔다가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반짝했을 때 이 분위기에 의해서 여러분들께서 과도한 프리미엄을 주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재미없는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고 또 손실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안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실 그러니까 안 좋은 추억을 좀 갖고 계실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냉철하게
조금 소액 자금을 움직이더라도 냉철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 그 추석 연휴인데요. 일단 안전 운행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추석 때 너무 과음이나 또는 과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명절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